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테스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호무역에 대해서 오늘 풀 문제거든요. 58회 나왔고, 보호무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이 단어, 관세, 수입 쿼터제, 수출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월 3일 날 게시가 됐고요. 58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보호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주 보호무역 정책인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시험 보실 때는 뒤에 푸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 딱 찍는 게 아니라 세 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쓱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보호무역이란 것은 이제 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산업보호가 첫 번째고, 산업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일자리, 그렇죠. 다른 국가, 그러니까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하게 되니까 일자리가 생기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가져다 수입해다 쓰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 가장 최근에 보호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왜 했을까 하게 되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수입하게 되면 전혀 그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되니까 잠시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좀 보호할게, 이제 이런 생각에서 나왔던 게 바로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게 있죠. 프레드리 리스트가 주장했던 유치산업보호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러면 보호무역 정책 중에 가장 뭐 합당한 것 세 가지 고르는 건데, 자, 답은 정해져 있죠. 첫 번째, 관세. 그렇죠? 관세. 그래서 관세라는 걸 테리프라는 표현 쓰고, 관세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 10,000원, 우리나라가 만들면 한 15,000원인데, 10,000원짜리가 들어오면 15,000원짜리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관세를 뭐 50% 해서 뭐 거기에 뭐 5,000원 붙여서 15,000원 만들어준다든지, 좀 더 붙여서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서 가격을 올려주는. 그러면 우리나라 자국 산업이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 관세. 그리고 수입 할당제 있죠. 수입 할당제라는 건 뭔데요? 관세 이외의 방법들은 다 비관세라고 그래요. 비관세. 그러니까 관세냐, 관세가 아니냐.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수입 할당제죠. 양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쿼터라고 그러죠. 쿼터. 자, 이만큼만 수입해 하게 되니까 더 수입하고 싶어도 수입의 그 쿼터 양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쿼터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태가 안 잡히죠. 안 잡히다니까, 우리 매일 먹는데요. 뭐 황태도 먹고 명태도 먹고 뭐 먹는데, 그럼 그건 걔는 다 어디서 왔나요? 러시아 쪽, 저 위쪽 가서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걸 수입하는 게 아니라 가서 러시아에게 돈을 주고, 이만큼 잡아갈게, 쿼터량이죠. 쿼터량. 그 쿼터량만큼만 잡아오는 것. 그때 나온 게 바로 쿼터인데, 수입 할당제는 딱 정해주는 거죠. 임포트 쿼터라고 그래갖고 이만큼만 수입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가 이제 아주 헷갈리는데, 아마 디귿하고 리을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TA 이것도 조금 뭐 이렇게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 경제, 그들만의 리그해서 그들만의 관세를 낮춰주고, 다른 국가, 그러니까 FTA를 맺지 않은 국가, 비FTA 국가에게는 뭐 고유의 관세를 불린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서 이제 리그를 펼치는 것이고, 여기서 답은 바로 수출 보조금이죠. 이 수출 보조금인데 이건 보호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생각을 딱 하시면 돼요. 자국 산업 보호.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자, 우리나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외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을 붙여주는 방법이, 자동차 한 대 나갈 때마다 정부에서 일정 뭐 금액이라든지 일정 비율의 보조금, 서브사이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산업에서 경쟁력이 커짐으로써 수출 경쟁력, 자국 산업 보호,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이렇게 딱, 그렇죠? 이게
표시하시면 되고, 그럼 보통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트, 그리고 수출을 하기 뭐 많이 만들었으니까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규모의 경제하고 꼭 비교하실 게 있죠. 바로 범위의 경제. 그렇죠? 범위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 영어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케일만 기억하시고요. 잠깐만요. 다 써줘. 세일을 썼네요. 그렇죠?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오브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범위의 경제는 우리가 보통 스코프라고 하죠. 스코프.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 범위의 경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렇죠? 이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업화 초기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물건을 모자라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많이만 만들면 돼요. 만드는 사람은 적고 쓰는 사람은 많은 상황에서는 그냥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럼 매스 프로덕트, 그냥 대량 생산, 공장 뭐 이렇게. 그렇죠. 산업화 초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웬만한 국가가 다 만들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더 예쁜 것, 더 뭐 그렇죠, 더 좋은 것.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 딱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바로 범위의 경제, 스코프 오브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코프. 자, 그래서 범위의 경제, 대량 생산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세는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인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억지 정책이죠. 물건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일정 양, 일정 뭐 금액, 비율로 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거죠. 관세. 그죠? 관세. 그러니까 수입 할당제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죠.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수출 보조금,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렇죠? 자국 산업의 자국 산업을 높이는 거니까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출 보조금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이제 쓰고 가려고 그래요. 뭘 쓰고 싶으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전통적 보호무역, 잠시만요. 자,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전통적, 뭐 보통 이제 클래시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신보호무역주의, 뉴 프로텍티즘 또는 네오 프로텍티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프로텍트가 이제 방어하다는 뜻이니까. 자, 전통적 보호무역주의하고 신보호무역주의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인가요? 하게 되면 과거에 옛날에 초창기에 산업화 초기에 우리 산업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좀 보호 좀 할게요 하면서 했던 방법들.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주로 했겠죠. 후진국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진국이나 개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그렇죠. 자국의 산업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좀 보호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관세라는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산업인가요? 아직 유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치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치산업, 고산업 하니까 그 분야의 미시적인 관점이라는 표현에서 그 산업만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시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신보호무역주의는, 그러니까 최근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최근의 신보호무역주의는 어떤 나라들이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해서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들이. 왜요? 왜? 어떤 방식으로? 자, 왜 하게 되냐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아니에요. 일자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보통 사양 산업이라고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WTO가 눈을 딱 뜨고 있으니까 이 관세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관세 장벽으로 하고요. 보통 실업이라든지 자국의 그렇죠, 일자리 보호라든지 그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큰 그렇죠, 이 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거시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거시적 관점. 그래서 전통적, 그래서 클래시컬 프로텍티즘은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이 또는 후진국들이 자국의 유치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중심으로 미시적 관점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라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들이 사양 산업에 대해서 비관세적 장벽을 통해 거시적 관점으로 수행하는 것을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옛날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2020년 4월 1일 날 게시가 됐고, 자, 이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예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국산 세탁기,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거예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강력한 수입 규제를 통상업화를 가해야 된다. 이건 유명한 얘기고요. 이때 이러한 일련 정책들과 같은 맥락인 것을 찾는 건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좀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통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아담 스미스 얘기를 할 때는 그거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에요. 야, 잘하는 거 그냥 하게 놔둬.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 생각이었었죠. 그러니까 잘하는 국가는 잘하는 거 만들고 좀 더 자기가 더 잘하는, 그렇죠? 절대 생산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그렇죠, 경쟁,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자,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빠지고요. 이거 아니죠. 자, 국부론 아담 스미스가 한 거니까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비교우이니까 데이비드 리카르도 아니거든요. 아닌 것만 찾아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중상주의, 머켄틸리즘이라 해서 중상주의라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아담 스미스 이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절대 왕정 시기에 그때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렇죠. 이런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막 싸우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왜? 내가 더 먹으려면, 내가 더 가지려면 얘 걸 뺏어야 돼. 자, 그러면 그 생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제로섬 게임이죠. 그리고 그런 머켄틸리즘이 바로 중상주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 내용을 몰라도 되는데,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보호무역, 자국 타국과의 보호무역에서 사용했던 그런 법 내용이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는 달을 몰라서 틀렸어요가 아니라 틀린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국부론, 데이비드 리카르도 비교이만 찾아도 문제 답 찾을 수 있고, 바만 알아도 달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답은 가다바 해서 2번.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가다바를 찾기보다는 국부론, 이거는 아닌, 그렇죠? 이건 아담 스미스가 경쟁,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쪽, 그렇죠? 비교의 데이비드 리카르도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마 이 문제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저 무역 확장법 232조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다 알아야 맞추는 문제보다는 조금 알아도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추론하고 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 결국 포기하지 말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